당신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멀리할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을 엮을 수 있으며 필요 없는 사람들을 거를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물러나게 하는 것은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죠. 공명정대한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없고 현명한 사람에게는 조언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아는 완전한 사람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뛰어난 처세를 위해 현자들의 통찰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방법 외에는 없죠.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만약 인간관계와 처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그 방향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얻는 지혜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뱀 같은 교활함과 비둘기 같은 순수함을 보여줘라. 너무 순진하게 굴지 말라. 뱀 같은 교활한 모습과 비둘기 같은 순수한 모습을 번갈아서 보여줘라. 정직한 사람만큼 속이기 쉬운 이도 없다.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말도 쉽게 믿으며 남을 절대로 속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들도 쉽게 믿는다. 따라서 누군가가 속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바보라는 뜻은 아니다. 다가올 위험을 잘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접 화를 입고 인생의 교훈을 얻은 사람들과 남이 겪은 일을 보고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들이다.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머리를 쓸 때만큼이나 어려움을 예측할 때도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 너무 착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빠질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뱀 같은 면과 비둘기 같은 면을 겸비하는 것이 좋다. 사자 털이 없다면 여우 털이라도 걸쳐야 한다. 시대를 따라간다는 것은 시대를 이끈다는 뜻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절대로 명성에 흠집이 생기지 않는다. 힘이 부족할 때는 기술을 이용하면 된다. 왕이 이용하는 용기의 대로이든 기술의 지름길이든 둘 중 하나를 골라라. 힘보다 요령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용감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을 이긴 일보다 현명한 사람이 용감한 사람을 이긴 일이 더 많다.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경멸하라. 행운은 변덕스럽지만 명성은 오래간다. 행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도움이 되고 명성은 우리가 죽고 나서 도움이 된다. 행운이 따르면 질투를 멀리할 수 있고 명성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을 수 있다. 행운은 요행이며 노력으로 얻어낼 때도 있다. 하지만 명성은 꾸준히 노력할 때만 얻을 수 있다. 명성을 누리고 싶은 욕구는 힘과 활력에서 비롯된다. 명성은 거인들과 함께하며 항상 극단적인 결과를 부른다. 혐오스러운 괴물이나 박수받는 천재가 탄생하는 것이다. 방식의 다변화를 꾀하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라. 그러면 사람들, 특히 경쟁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 수 있다. 항상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의중을 꿰뚫어보고 계획을 방해할 것이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새는 죽이기 쉽지만 비행 경로를 바꾸는 새는 잡기 어렵다. 항상 두 번째로 의도했던 대로 행동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다. 똑같은 행동을 두 번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계략을 알아차릴 것이다. 적은 늘 당신을 감시하고 있으므로 적보다 한 수 앞서려면 매우 교묘하게 행동해야 한다. 도박꾼은 절대로 상대가 예상하는 카드를 내지 않으며 상대가 원하는 카드는 더더욱 내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이 되지 말라. 평범함을 지향하라. 우선 취향이 평범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한 일이 대중을 만족시키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현명한가. 대중의 과한 박수갈채는 분별 있는 사람을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조 없이 카멜레온처럼 대중의 입맛에 따라 색을 바꾼다. 이런 사람은 아폴론의 부드러운 입김보다 대중의 입김을 더 선호한다. 지적인 측면에서도 평범해서는 안 된다. 흔히 볼 수 있는 기적에 기뻐하지 말라. 그것은 엉터리일 뿐이다. 대중은 평범한 어리석음에 경탄하며 훌륭한 조언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가벼운 실수 정도는 용인하라. 부주의한 행동이 오히려 도움될 때도 있다. 그 덕택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재능을 알아보는 것이다.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을 배척하게 된다. 질투에 눈먼 사람이 가장 예의 바르게 말할 때가 가장 무서운 순간이다. 질투 많은 사람은 완벽한 것도 결점이 없다는 이유로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완전한 완벽함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눈이 여러 개 달린 아르고스처럼 자신을 위로하려고 눈을 전부 동원해서 남의 결점만 찾는다. 당신은 지성이나 용기가 필요한 일을 하다가 부주의한 척 행동하라. 그러면 아기가 수그러들고 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불멸을 얻은 채 도망가기 위해 질투라는 황소 앞에서 붉은 망토를 흔드는 격이다. 사람들이 계속 기대하게 하라. 사람들의 기대감이 사그라지지 않게 신경 써야 한다. 풍성한 것이 더 많은 걸 약속하게 하고 위대한 업적이 더 큰 업적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라. 모든 운을 주사위 한 번에 걸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힘을 조절할 줄 알려면 뛰어난 기술이 필요하다.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말라. 신중한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자신의 지식과 용기의 한계를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알되 완전히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재능이 지닌 한계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에게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한계를 추측하거나 의심하게 놔둬라. 당신의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사람들이 그 재능의 한계를 정확하게 모를 때 존경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박식한 사람이 되어라. 현명한 사람은 고상하고 우아한 지식으로 무장한다. 천박한 뜬소문이 아니라 전문가처럼 실용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이런 사람은 지혜롭고 재치 있는 말을 많이 알 뿐더러 고결한 행동도 자주 한다. 그리고 이런 말이나 행동을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안다. 조언도 진지한 가르침보다 가벼운 농담처럼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 대화를 통해 전달되는 지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식 과목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배움의 장이 되게 하라.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양을 쌓아라. 친구들을 스승으로 삼고 학습의 유익함과 대화의 즐거움을 섞어라. 박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는 것이 좋다. 그런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환호해주고 당신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배움을 얻는다. 우리는 주로 우리의 관심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끌린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관심이 더 고차원적이다. 신중한 사람은 고상한 영웅들의 집을 자주 찾는다. 그곳은 허영의 궁전이 아니라 용맹함의 무대다. 이런 영웅 중에는 학식과 식견으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친목을 통해 위대함을 발휘하는 현인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신중하고 지혜로운 분위기가 형성된다. 수완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현자들과 어울리면 일이 잘 풀린다. 무지 탓에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자신을 구해주고 대신 곤경에 맞서 싸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자를 고용하는 것은 보기 드문 탁월한 능력이며 야만적 성향보다 훨씬 낫다. 탁월한 사람들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은 우월함을 드러내는 새 방식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인생은 짧고 알아야 할 것은 많다. 아는 것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큰 노력 없이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비범한 능력이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들의 지식을 전부 합친 것보다 지식이 더 많아지면 놀라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중요한 자리에서도 여러 사람을 대변할 수 있다. 그동안 조언해준 여러 현자를 대변하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 덕택에 당신도 현자로 명성을 얻을 것이다. 주제를 고르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관한 핵심 지식을 제공하게 하라. 설령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더라도 친구로 두는 것이 좋다. 완전함에 도달하라. 그 누구도 완전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완전한 존재가 될 때까지 매일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정진해야 한다. 재능을 발전시키고 능력이 탁월해질 때까지 노력하라. 완전함에 도달했는지는 취미의 고상함, 생각의 명료함, 판단의 성숙함, 의지의 확고함으로 알 수 있다.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무엇인가가 항상 부족한 사람이 있다. 완전한 단계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다. 완전해진 사람은 현명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 이런 인물은 분별 있는 사람들의 비범한 세상에 쉽게 수용되고 초대된다. 운 좋은 사람은 만나고 운 나쁜 사람은 피하라. 불운은 대체로 어리석은 사람이 겪는 불이익이다. 어리석은 행동에 동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운만큼 전염성이 강한 것도 없다. 작은 악마에게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 그랬다가는 더 큰 악마들이 뒤따라 들어온다. 카드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은 어떤 카드를 버릴지 파악하는 것이다. 지금 가진 패의 가장 약한 카드가 이미 끝난 게임에서 나온 패의 가장 센 카드보다 더 중요하다. 판단이 잘 안 설 때는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의 뒤를 따라라. 머지않아 그들에게 행운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사람과 교감하라. 영웅과 교감하라. 영웅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영웅적인 자질이다. 이런 공감 능력은 워낙 신비롭고도 유용해서 자연이 낳은 기적이라고 불린다. 감정과 기질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 공감의 효과는 무지한 사람들이 마법의 묘약에 부여하는 효과와 비슷하다. 공감 능력이 있으면 명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쪽으로 기울어서 그들의 호의를 빠르게 얻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공감할 줄 알면 말을 하지 않고도 남을 설득하고 별다른 공로 없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공감에는 능동적인 공감과 수동적인 공감이 있다. 둘 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두 가지 공감 능력을 이해하고 구분하고 이용하려면 탁월한 기술이 필요하다. 다른 방식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신비로운 우위를 대신할 수는 없다. 깊이 있고 철저한 사람이 되어라. 외면보다 내면이 2배 더 중요하다. 마치 건설 비용이 바닥나서 완성되지 못한 집처럼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도 있다. 입구는 궁전 같은데 안에 있는 방은 오두막을 연상시킨다. 이런 사람은 항상 본인은 마음이 편하지만 다른 이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다. 상대방과 첫 인사말을 나누자마자 대화가 끝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시칠리아산 종마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뽐내면서 인사하지만 금세 조용해진다. 재치 있는 말이 꾸준히 생각나지 않으면 대화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표면적인 것을 중시하는 이들은 이런 사람에게 쉬이 속는다. 하지만 예리한 인물들은 이런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공허함만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고르고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라. 명예가 드높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 자기 분야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을 고르고 그 사람을 단순히 따르지 말고 능가하려 노력하라. 명성이 자자한 영웅을 추앙하는 나팔 소리보다 사람의 야망을 더 자극하는 소리도 없다. 이런 소리는 질투심을 쫓아내고 위대한 공적을 세우도록 격려한다. 상상력을 올바로 다스려라. 상상력을 잠재워야 할 때가 있고 키워야 할 때가 있다. 행복은 전부 상상력에 달렸으며 상상력은 올바른 판단력으로 통제해야 한다. 상상력이 독재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다. 가만히 추측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행동에 나서서 우리의 인생을 장악한다. 그러다 보니 상상력에 따라서 인생이 유쾌해지기도 불쾌해지기도 한다. 불행해지거나 자만심에 빠지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상상력이 있어서 슬퍼지기만 한다. 상상력이 어리석은 사람의 충실한 종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상상력 덕택에 행복, 모험, 흥겨움, 들뜬 기분을 경험한다. 눈치 있게 행동하라. 한때는 말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예측하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눈치껏 행동할 줄 모르면 절대로 똑똑해지지 못한다. 다른 이의 마음을 잘 읽고 의도를 예리하게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은 언제나 반만 드러난다. 신중한 사람만이 진실을 완전하게 이해한다. 당신에게 유리한 말을 들으면 믿음의 고삐를 당기고 불리한 말을 들으면 믿음의 박차를 가하라. 그만둘 때를 알라. 거절할 때를 아는 것이 인생 최고의 교훈 중 하나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공사를 막론하고 자제할 줄 아는 것이다. 중요한 게 아닌데도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 있다. 당신과 관련 없는 사소한 일 때문에 바쁜 건 그 무엇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신중한 이는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느라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친구들을 못살게 굴거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과한 것은 언제나 잘못이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명하게 자제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호의와 존경을 계속 얻을 수 있고 서로 간의 귀한 예의가 서서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아낄 자유를 잃지 말고 자신의 뛰어난 안목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자신의 운을 따져보라. 행동을 취하거나 삼갈 때 자신의 운을 따져봐야 한다. 이는 자신의 지배적 기질을 파악하거나 체질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행운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다.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때나 행운을 이용할 때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행운의 여신이 보이는 일관적이지 않은 행동을 절대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행운이 따른다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행운의 여신은 대담한 사람을 좋아하고 젊은 사람을 좋아한다. 반대로 운이 없다면 행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이때는 두 번 실패하지 않도록 물러나서 몸을 사려라. 행운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다면 크게 진일보한 것이다. 상대를 불편하게 할 말을 넌지시 던질 때를 알라. 상대를 불편하게 할 말을 생각해두고 그 말을 넌지시 던질 때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가장 절묘한 기술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떠보고
상대방을 살살 놀리면 본심을 영악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 질투나 열정 때문에 독을 품고 악의적이고 무례하게 빈정대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빈정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번개가 친 것처럼 사람들의 호의와 존경이 단번에 사라질 것이다. 상대방에게 상처로 남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중의 음모나 개인의 악의에도 끄떡하지 않던 상급자나 하급자가 그 말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가벼운 놀림은 정반대의 효과가 있어서 명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악의가 담긴 말을 던질 때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듣는 사람도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그 여파를 정확하게 예상해야 한다. 방어를 잘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한다. 미리 알아야 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 부담이 큰 계획에 전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신중한 삶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재능이 특출난 사람은 극단적인 일을 멀리한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는 거리가 먼데 신중한 사람은 항상 중도를 걷는다.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나서야 행동에 나선다. 위험은 극복하기보다 피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상황 자체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더 안전하다. 한 가지 위험은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지고 우리를 재앙의 끄트머리로 이끈다. 타고난 기질이나 민족적인 정서 때문에 성질이 급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금세 위험에 빠뜨린다. 하지만 이성의 빛이 비치는 곳으로 걷는 사람은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한다. 그리고 위험을 정복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이 더 용감한 일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절대로 과장하지 마라. 쓸데없이 설명하지 말라.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말라. 설령 설명을 요구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굳이 먼저 변명을 늘어놓으면 잘못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건강할 때 일부러 피를 뽑으면 병과 악의를 부를 수 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미리 변명하면 잠잠했던 의심이 고개를 든다. 신중한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 앞에서 절대로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 그런 행동은 공격을 유도할 뿐이다. 따라서 단호하고 정정당당한 태도로 불신의 싹을 뽑아야 한다. 말할 때 과장하지 말라.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진실이 왜곡되고 사람들이 당신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장은 판단력을 낭비하는 행동이며 지식이나 안목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칭찬은 생생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나중에 칭찬받은 대상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여겨지면 그 사람들은 속았다는 생각에 칭찬받은 대상과 칭찬한 자를 모두 우습게 볼 것이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칭찬할 때 좀 더 조심한다. 좋은 말을 과하게 쏟아내기보다는 적게 들려주기를 택한다. 진정으로 훌륭한 것은 드물어서 지나치게 좋은 평가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과대평가도 일종의 거짓말이다. 함부로 과장했다가는 안목이 높다는 명성에 흠집이 생기거나 한술 더 떠서 지혜롭다는 명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사람들의 호의를 사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도 좋지만 호의를 얻는 것이 더 좋다. 같은 맥락으로 행운이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것이 더 중요하다.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일이 잘 됐더라도 성실해야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비범한 능력을 타고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명성이 있으면 사랑받기 쉽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 호의는 선행에 달렸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선을 행하라. 말도 예쁘게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라.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라. 정중한 태도는 위대한 인물이 다른 사람들을 매혹할 때 쓰는 방법이다. 소수처럼 생각하고 다수처럼 말하라. 흐름에 역행하면 진실을 발견하기가 불가능해지고 신변도 매우 위험해진다. 반대 의견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들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가 비난받은 사람이나 자신들과 달리 그를 칭찬한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한다. 진실은 소수를 위한 것이며 기만은 흔하고 저속하다. 누군가가 대중 앞에서 하는 말만 들어서는 그 사람이 현명한지 알기 어렵다. 그런 자리에서는 현명한 사람도 소신을 밝히기 어려워서 남들이 흔히 하는 어리석은 소리를 늘어놓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말이다. 분별 있는 사람은 남에게 반박당하는 상황도 남을 반박하는 상황도 만들지 않는다.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그러지는 않는다. 생각은 개인의 자유다. 다른 사람이 개인의 생각을 침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은 침묵 속으로 물러난다. 침묵에서 벗어날 때는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곳에서 자기 생각을 분별 있는 소수에게 들려준다. 항상 농담만 해서는 안 된다. 지혜는 진지한 일에서 드러나며 재치보다 더 높이 평가된다. 항상 농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진지한 문제를 논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거짓말쟁이처럼 대한다. 그가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 것이다. 속임수를 쓰거나 농담만 늘어놓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농담만 하는 사람은 언제 판단력을 발휘하는지 알기 어렵다. 판단력이 거의 없어 보이기도 한다. 최악의 유머는 쉼없이 계속되는 유머다. 어떤 사람들은 재치 있다는 명성을 얻고 나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유쾌함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진지함이 필요하다. 멋지고 고결하게 행동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위대한 사람은 절대로 옹졸하게 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온갖 세부 사항을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다. 특히 대화 주제가 불쾌할 경우 더욱 그렇다. 모든 것을 아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것에 관해서 모든 걸 알 필요는 없다. 여러 사항을 눈치채더라도 최대한 무심하게 행동하라. 대화를 신문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중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신사다운 너그러움을 발휘하라. 사람들을 다스릴 때 챙겨야 할 점은 실수를 눈감아주는 것이다. 친한 친구들과 지인들, 특히 적에게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을 못 본 채 하는 법을 배워라. 지나치게 세심한 성향은 짜증을 유발한다. 이런 측면이 당신의 성격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피곤하게 여길 것이다. 불쾌한 일 주변을 계속 맴도는 것은 일종의 강박증이다. 평정심을 잃지 말라. 기만과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라. 도덕적이고 현명한 사람, 즉 정중한 철학자가 되어라.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거나 자신의 덕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 철학은 더는 존경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현명한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다. 사고의 기술은 예전의 명성을 전부 잃고 말았다. 이 기술은 이제는 쓸모없고 성가신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래도 기만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일은 언제나 신중한 사람의 양식이며 더 많은 사람의 진정한 즐거움이다.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말라. 자신을 칭찬하면 허영심이 많은 것이고 자신을 비난하면 패기가 없는 것이다. 판단력이 부족한 티가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골칫거리가 된다. 이런 점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요하지만
직책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하다. 높은 직책에 있으면 대중 앞에서 말할 기회가 많고 허영심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어리석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가치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신중한 태도는 아니다. 그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독설하는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다. 평정심을 유지하라. 신중한 사람은 절대로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사람이 진실한 진국이다. 아량이 넓은 사람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지나친 열정은 마음속 변덕과 같아서 판단력을 흐린다. 이런 흥분이 입으로 퍼지면 명성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리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당신이 심리적으로 동요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가 당신의 초연함에 감탄할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적응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필요 이상으로 노력할 필요도 없다. 당신의 지식이나 가치를 낭비하지 말라. 매를 잘 부리는 사람은 사냥할 때 새를 필요한 수만큼만 동원한다. 오늘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면 내일 보여줄 것이 없어진다. 항상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게 새로운 것을 남겨둬라. 매일 조금씩 보여주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아무도 그가 지닌 재능의 한계를 알아내지 못한다. 거절해야 할 때는 거절하라. 모두에게 모든 것을 줄 수는 없다. 따라서 승낙할 줄 아는 것만큼이나 거절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거절하는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의 거절은 다른 사람들의 승낙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 무미건조한 승낙보다 달콤한 거절이 더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거절하더라도 너무 칼같이 거절하지는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실망감을 서서히 느낄 수 있게 신경 쓰는 것이 좋다. 그 무엇도 완전히 거절하지 말라. 그랬다가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는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거절의 쓰라림을 달랠 수 있게 희망을 조금 남겨둬라. 정중한 말로 못다한 행동을 대신하라. 절대로 경쟁하지 말라. 적수와 겨루면 평판이 나빠질 것이다. 경쟁자가 곧바로 당신의 결점을 찾아내고 신용을 떨어뜨리려고 애쓸 것이기 때문이다.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경쟁자는 별로 없다. 경쟁심이 발동하면 예의를 차릴 때는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결점이 눈에 띈다. 경쟁이 과열되면 잊혔던 오명이 되살아나고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비밀이 밝혀진다. 경쟁은 서로의 결점을 폭로하면서 시작되며 경쟁자들은 써도 되는 것이든 아니든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이용한다. 다른 사람들을 모욕해봤자 경쟁자들이 얻는 게 없을 때가 많다. 복수가 안겨주는 비열한 만족감만 느낄 뿐이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보는 지혜와 사람을 얻는 지혜에 나오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금언을 들어보았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명언들은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뱀 같은 교활함과 비둘기 같은 순수함을 지니며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 성장합니다. 상상력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과장 없는 솔직한 태도로 신뢰를 쌓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평정심과 지혜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 지혜를 실천에 옮기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이것으로 오늘 지혜 명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